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가 주변 집값의 80%보다도 싸고 주변 시세는 10억 정도인데 8억 미만에 분양받았다면 10년 동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8억에서 9억 정도면 8년 동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규제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오늘 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잠깐 언급을 하다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10월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에 한해서 하겠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에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첫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매 제한 또 매도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규제 조항입니다. 분양받은 집을 팔지 못하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집값을 분양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카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가 주변 집값의 80%보다도 싸고 주변 시세는 10억 정도인데 8억 미만에 분양받았다면 10년 동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억에서 9억 정도면 8년 동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만 자그마치 7만 2천 가구 76개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자면 딱지잖아요. 분양가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사서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거 하나 사서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8년에서 10년 동안 팔아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기 투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실거주 하는 사람들만 투자를 하라. 그 이야기와 맥이 통합니다. 혁명적일 수 있죠. 혁명적.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풍선 효과. 뭘까요? 다시 말해서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 인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어디예요? 과천, 광명, 분당, 하남이잖아요. 그 외 지역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공동택지 용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홍보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 공동주택 용지 A-58 블록 1필지 추천 분양 신청에 183개 업체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182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금년 들어서 의왕과 과천 같은 경우에는 229대 1이었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외에도 양주에 있는 회천지구 A19-20 블록과 A22블록 공동주택 용지, 그 다음에 양주 옥정지구 A10-1지구도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의 건설과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호재로 인해서 주택업체들이 공동주택 택지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죠. 파주 운정 3,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공동주택 용지도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무난히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은 이기 신도시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랬는데 2기 신도시 쪽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의외로 또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 일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산 집값이 많이 내렸다. 그런데 일산에 당신 출마하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일산은 GTX와 장항동 쪽에 있는 테크노밸리가 또 구성이 되죠. 약 독립가구 같은 경우는 5천 가구가 들어서는 청년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2024년에는 일산은 호재의 땅으로 바뀔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주택 상한제가 결국은 2기 신도시 지역의 교통이 좋은 곳은 또다시 기회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적용 시기가 좀,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는 10월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불화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우선 그 말 하기 전에 우리 카페에서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 투자 심화반이 8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투자 심화반이 개강합니다. 투자 심화반은 총 6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카페 고수들이 강의 하나씩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날쌘 뚱부님이 진행하는데요. 이때 뭘 하냐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대출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입찰가 산정의 비법, 이거 아주 정확히 맞춰내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실전님이 하죠. 실전님이 임장 비법, 명도의 비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꼭 들어봐야 될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도 또 실전님이 하죠. 전자소송.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경우 전문가에다 의뢰하지 않고 얼마든지 전자로 셀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 실전님은 세 번째, 네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1등급님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가 가장 선택하는데 유리할까, 이 빅데이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장대님이 자동차 경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번에 우리 깨우치님이 자동차 2개 낙찰 받았는데 2개 300만 원이었는데 2개 합쳐서 10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이라이트죠. 우리 아이언맨님이 또 정리하는 빅데이터의 고수인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 요령을 여섯 번째 알려줍니다. 그리고 투자 심화반은요, 한번 등록하면 이 강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리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이죠. 8월 24일 토요일인데 우리 하기님이 셀프 인테리어를 강의합니다. 이것도 한번 신경 써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부처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과 시기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는 관계 부처 간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월 달에 한다고 했고 그런데 아직도 부처 간의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재산, 그게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체가 로또로 변하는 투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원칙적으로 막고 싶고,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높은 분양 가격의 미달 사태까지 벌어졌지요. 이렇게 미달된 주택은 분양 조건을 피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분양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지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까지 동반 상승해서 시장 과열이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 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좌표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는요, 경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알려주는 색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반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일요반은 실전님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일요반 같은 경우에는 멀리 지방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 또는 직장 생활 속에서 평일날 저녁에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요일 강의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 강의는 좀 저녁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2개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반은 9월 17일 7시 15분부터, 그 다음에 일요반은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니까, 이것은 비단 경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상식을 설명하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싹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차 한잔 마시는데 우리 장민님이 계십니다. 장민님은 지금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이가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원학님이라고 있죠. 춘천에서 다니는데 이분도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배워서 뭐 하겠느냐, 벌써 경매를 배워서 뭐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경매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상식의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카페에 공지글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좌파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라는 카페가 있고요, 네이버에는 부동산 경매 더리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지만 팟캐스트도 합니다. 팟캐스트, 지금 현재 이것은 팟캐스트도 동시 녹음하고 있어서 팟캐스트도 올라가는데, 팟캐스트는 좌표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라고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좌표만 쳐도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